네, 안녕하세요. 윤석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있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좀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좀 많이 바빴기도 했었고, 제가 원래 하던 일들이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가지고 원래 앓고 있던 우울공황장애가 조금 다시 올라와서, 또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의욕저하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더 우울해지는 것 같고,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본 채널이 아니니 부 채널의 영상을 좀 켰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만 나이로 30살이고, 30살에 보통 이제 집을 좀 알아보고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 30살에 집을 살 돈으로 배당주에다가 전부 투자를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전 원래 본 채널에서부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디지털 노마드고, 거주는 해외에서 하고 일은 한국 고객들을 위해 하다 보니까 한국 월급을 받아서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얼마 정도를 매달 배당받고 있으며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제가 이게 좀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 좋은 데를 알아볼 테니까 무조건 집을 사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보통은 제 나이에 집을 꼭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어디가 좋더라, 분당이 좋더라, 어디 일산 어디 무슨 아파트 사라. 충분히 제가 현재 있는 자금으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노도강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로 대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대출을 좀 끼면은 좀 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제 모든 자산을 거의 한 80% 정도를 배당주에 투자를 한 상태고, 그 결과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현금을 전부 다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해서 받는 매달 배당금은 얼마 정도냐면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편차는 있는 편이긴 한데요, 지난 4월에 관세 폭탄이 있었을 때 배당주 본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배당도 조금 줄어들었을 때는, 이제 최근 3개월만 조금 읽어보면요, 4월에 401만 7천원을 배당을 받았고요, 5월 573만 5천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한 실수령액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배당을 매년 2천만원 이상 받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은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제 계좌에 실제로 꽂힌 현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올해 6월, 이번 달은 545만 1221원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 6월 25일이기 때문에 6월 말에 들어오는 배당주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한 한국 돈 6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이러면 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번 달은. 제가 배당주를 투자한 게 총 6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각각 배당 락일이 달라요. 배당 락일이란 게 뭐냐면은, 배당금의 액수가 정해지는 날이 배당 락일인데, 그 배당 락일이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배당 받는 맛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매달 400에서 600만원 사이, 평균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배당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주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배당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배당주는 본주의 가격이 배당을 줄 때마다 깎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 1년 정도 배당 투자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딱히 그러지도 않더라. 분명히 이제 배당 락일에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당 배당주가 추정한 지수가 올라가거나 본주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그 지수를 따라가더라.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서 느낀 장단점과 후회하진 않느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전혀 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좀 털을 잡고 살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기도 하고, 좀 작년에도 절반 이상의 시간 동안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외에 살았다는 게 특정 목적 갖고 산 건 아니었고요. 내가 여기 여행 가고 싶네 하면 여행 가서 카페 같은 데서 일하고 밥 사 먹고, 애초에 라이프 스타일이 한 군데에 얽매여 있지 않은 역마살이 잔뜩 낀 삶을 원래부터 살았다 보니까, 굳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나 자산을 갖지 않고, 참고로 저는 올해 초에 제 차도 팔았습니다. 웬만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들을 안 남기려고 많이 처분을 한 상태로 배당 투자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얽매여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도 했고,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워뒀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최대한 매도를 하지 않는다. 현금화를 위해서 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가 딱 어울리더라고요. 좀 주식을 사거나 지투자를 했을 때 내가 현금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쭉 들고 있으면은 배당이 알아서 나오면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원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목표 매도를 하지 않는다였고요. 두 번째,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긴다 였습니다. 가령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을 베이스로 한 코니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배당
배당주고요. 코인베이스라는 주식 자체가 애초에 이제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그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이라는 유튜브에 치면 많이 나오는 그 커버드콜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높은 변동성이 커버드콜의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막 배당금 100% 뭐 이래요. 1년 들고 있으면 그 원래의 가격 그냥 주는 거야. 뭐 물론 현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본주를 투자를 하면은 단기적인 이익을 막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봐줘요. 코인이라는 배당주를 투자하는 것보다 코인베이스를 투자했을 때 단기 차익을 이룰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만 저는 그냥 팔기가 싫다 이거야. 나는 그냥 계속 현금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익 실현하기 싫다 이거야. 그냥 들고 있으면은 매달 현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냥 주식 앱을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 두 가지가 저의 투자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배당주가 저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딱 어울리는 주식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 포트폴리오를 바꿀 목적으로 매도를 한 적은 있지만 이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뭐 삼성전자 단일주 들어가 있고 나스닥 지수 투자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상승을 보기 위해서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아무튼 저는 주식을 하나 사면은 아무리 못해도 1년, 2년은 들고 가겠다는 생각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저의 주식 투자 계획에 있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투자가 좀 많이 저랑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배당 투자를 하면서 이런 장점도 있는 게 주가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지금처럼 제 본주도 막 이제 10% 15% 막 이렇게 오르면 기분 좋지만 굳이 내가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 같은 주식을 싸게 샀다 라는 정도의 위안이지 주식이 올라가지고 매매 차익을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 자체로 막 기쁘거나 그거 일희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제 주식도 트럼프 관세 폭탄 시기에 굉장히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코스피 주가 3,100을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 한 2,300 뭐 이렇게까지 갔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4천만 원도 찍혀 있었어요, 주식 계좌에. 근데 저는 뭐 딱히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만히 냅뒀더니 지금 15%까지 막 양전을 하고, 기분은 좋죠. 기분 좋지만 어차피 내가 매도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매달 현금 흐름을 받을 거기 때문에 딱히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종목명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인데, 뭐 이 주식이 정말 지금도 저는 구매를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차트가 보시면 미치듯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사도 될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주식이라서, 물론 저는 이미 여기다가 꽤나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계획은 없지만 지금 사신다 해도 저는 너무나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도 저는 얘로 매달 현금 흐름이 한 2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본주가 오르니까 배당금 규모도 커지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매달 200만원, 최근에는 230만원에 달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로서는 팔 계획이 단 1도 없는 그런 효자적인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상장된 지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봐야 되지만 커버드콜이라는 게 좀 횡보장에 좀 좋은 특성이 있어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이거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차피 코스피가 지금 단기간 과열돼서 오른 거는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좀 과열이 멈추고 좀 횡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매월 현금으로 만들어주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을 안 해도 돈이 모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매월 이런 500만원의 현금 흐름이, 물론 이제 큰 돈이긴 하지만 제가 이 돈을 막 많이 모을 수 있을 만큼인 돈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배당 투자를 하면서 이 발리에 사니까 매일 마사지를 받고 커피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심지어는 집 청소 빨래도 다 남이 해주는데, 세보진 않았지만 매달 제가 쓰는 돈이 한 200만원 좀 안팎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현금이 모입니다. 그냥 정말 대충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국에서는 300만원 넘게 좀 사용하던 돈이었는데, 그것도 맨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밥도 사 먹기보다 쿠팡에서 간편식 사 먹고 돈 아끼려고 하고, 마사지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고, 커피 사 먹는 것도 저가 커피 뭐 이런 거 사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기본적으로 물가가 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사는데 돈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인다. 이게 좀 크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매달 적금 3개 드는 데다가 140만원 정도 붓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이것저것 뭐 카드값 나가고 보험료 내고 핸드폰비 내고 하는데도 돈이 모입니다. 배당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 살았다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심지어는 돈을 모을 수 있더라. 결론적으로는 노동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그리고 제가 투자한 주식들이 전부 다 매월 배당을 해주는 배당주다 보니까, 뭐 분기 배당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좀 대비를 해야 되고 목돈을 좀 쌓아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써요. 막 쓰는데도 뭐 200만원도 못 쓰고, 이숙수도 월세 한
한 70, 8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영장 있고 막 이틀에 한 번씩 청소해주고 빨래도 밑에 내려가서 가져다 주면은 빨래하고 개서 저희 집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 한국에서 내가 다 해야 될 거 뭐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가끔 이제 택시 타고 싶을 때 택시 타면은 뭐 1시간 타도 10,000원 정도 되고 마사지도 1시간 받는데 10,000원 정도 되니까 부담 없이 받고 이런 걸 하고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 드는 돈보다 훨씬 더 적게 든다.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를 하면서 해외에 사니까 돈이 모이더라 라는 게 또 장점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뉴스 같은 거에 좀 멀어져서 있을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내수시장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많은 폐업을 하고 있고 실물 경제는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사이에 껴있으면은 그 껴있는 것만으로도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막 오거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소비만 하는 입장에서 발리에 살고 있으면은 그런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유튜브 같은 것도 맨날 보고 제 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막 요즘 막 제 친구 최근에 돈가스 집을 개업을 했는데 애가 셋이야. 돈 나갈 것도 많고 고용도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막 앓는 소리를 하는데 듣는 것만으로 가슴이 답답해져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그걸 직접 또 느끼겠죠. 상권들이 무너져 가고 동네에도 이제 임대 문의가 이제 탁탁 달라붙으면서 이것저것 좀 실제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떨어져 있는 것도 좀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있고 싶은 곳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곳은 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나 태국 방콕 치앙마이 베트남 호치민 다낭 나트랑 뭐 이런데 물가가 저렴하니까 가서 살 때 뭐 부담이 없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잠깐 나가는데도 숙소비만 한 몇십만 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간 거주하면은 오히려 숙박비가 매우 저렴해집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에어비앤비에서 한 달치를 예약을 하면은 1박치 숙박비를 28박으로 곱한 숙박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할인된 숙박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박에 5만원짜리 숙소가 한 달이면은 150만원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780만원으로 줄어들어. 반 아래로 줄어들어. 왜냐면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게 예약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손님 못 받으니까 이게 한 달 내내 나갈지 아니면은 그 달에 일주일만 나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예약을 하는 손님한테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장기로 예약하는 사람은 어차피 장기 통으로 예약을 하니까 그 안에 숙박 공백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더 싸게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 거주를 하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단기로 일주일만 왔다 가는 관광객에 비해서 숙소를 훨씬 싸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점이죠. 그래서 뭐 제가 굳이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로 예약을 했을 때 얻어지는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 라는 것도 좀 장점이기도 하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대충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는 좀 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점. 제가 지금 94년 7월 7일생입니다. 나이가 한국 나이로 32살이고 만 나이로 30살이에요. 이러면은 제가 원래 같으면 직장도 있어야 되고 원래 같으면은 뭐 집도 얻어서 한국에 살면서 뭐 차도 갖고 뭐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함께 뭐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은 이 사회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불안합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굉장히 자유롭고 해외에 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나오지만 이게 참 목적의식이 좀 떨어진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쳐도요. 그 사람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느냐. 혼자 사잖아요. 이 옆에서 따라와가지고 나랑 같이 다닐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여자가 있나요? 진짜 백수가 아닌 이상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렇다고 여행지에서 만난 여자랑 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사는 거 좋다 해가지고 나랑 결혼을 할 여자를 찾는다? 그거는 뭐 로또 1등 당첨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기준에서도 제가 나름 어느 정도 지금 이 돈을 모았고 이렇게 꾸준한 배당 수익을 일구면서 살고 있는 이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냥 아무 여자나 만날 수는 또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 같은 새끼야 씨발 뭐 뭔데 여자를 고르니 어쩌니 하냐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나도 고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내가 작년까지 사업을 몇 탕을 뛰면서 클라이언트랑 4탕을 뛰면서 유튜브까지 하면서 돈을 미친듯이 벌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예? 그러면은 좀 나도 좀 골라야 될 거 아니여. 아냐? 아님 말고. 아무튼 한국에서 있었다면은 애인도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하거나 방향성이라는 걸 갖추며 살아갔을 텐데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오늘 영상 주제가 집 대신에 배당주 투자를 하면 어떠냐라는 건데 이게 확실히 제가 한국에서 머물 집이 없고 내게 없는 느낌? 배당주가 있지만 그거는 그냥 주식이잖아. 한국에서 재산이 없어요. 물론 제가 집이 있었다면 그거 관리하느라 또 뭐 전세도 져야 되고 재산세 뭐 이런 것도 나갈 거고 제가 집을 안 사봤지만 귀찮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안 사길 잘했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없어. 그 두 번째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배당으로 소득을 올리면은 두 가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이거는 배당이 들어올 때 15.4%가 공제돼서 자동으로 깎여서 들어옵니다. 100만원의 배당 소득이 났으면은 15.4%인 15만 4천원이 깎이고 나머지 84만 6천원이 제 계좌에 들어와요. 물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제가 엄청 좋다고 했던 이 코덱스 200 타겟 웨이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달 동안 받아본 결과 거의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국내 옵션 매도로 발생한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 이 얘가 좀 특별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사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좀 나중에 이 영상이 조금 떡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은 그걸 알려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15.4%를 뗍니다. 이거는 해외 주식을 사나 한국 주식을 사나 똑같아요. 두 번째 내야 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응? 종합소득세는 그 사업소득에 관련해서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처럼 배당 규모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1년에 배당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산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과세 표준이 한 1억이 잡혔어.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이 종합소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근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그 과세 연도에 배당을 2천만 원 이상 받았으면 그 초과된 금액만큼이 종합소득세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으로 잡힌다 이거야. 나도 이게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무튼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고 불러요. 저는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나오는데 내달하면 2천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내년에 내야 되는데,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낸 법안 중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영향을 받아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뭐 이것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하면은 이게 제 소득에 산입이 된다는 얘기고, 소득에 산입이 되면 또 뭐가 올라요?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연금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나처럼 이제 사업소득도 좀 많이 올려놨고 배당소득도 좀 많이 올려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나중 가면은 정말 고소득자의 경우는 절반도 뜯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좀 그런 영향을 좀 받는다, 이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돈 그냥 공짜로 보면 재밌지 않냐 이러는데 재미가 없어요. 제가 배당 소득으로 500만 원 넘게 이제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한 달 쓰는 돈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300만 원은 계속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계속 현금으로 쌓아놔요. 저는 이 적당히 돈이 좀 덜 되면은 제가 좀 더 돈을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뭐 다른 일도 하고 할 텐데, 이 배당으로 돈을 꽤나 많은 규모로 벌다 보니까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돈이 배뜨지를 불려주니까 의욕이 좀 떨어져요. 물론 제가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으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저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재미없는 게 뭐냐면은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발생시키지를 않으니까, 올랐어 막 팔아서 차익을 남겨 막 이게 사실 주식인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냥 재미가 없어요. 주식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과거에 주식으로 차익을 일구면서 막 거래하던 시절에는 막 재미도 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해외 사는 게 계속 그냥 해외 사니까, 오늘도 그냥 지인이랑 그냥 커피 마시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진짜 막 토할 것 같아. 진짜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 건지, 지금 30대 초반에 지금 인생 가장 많이 굴러야 되는 시기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자괴감이 들고, 도저히 그 인간으로서의 정체되어 있는 이 삶, 좀 열받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 뭐 사실은 배부른 소리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좀 진짜 좋은 점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이어족은 아니거든요. 사실 파이어를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파이어족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고, 그런데 이 30대 초반에 정말 퇴사하고 싶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이런데 돈 시간 여유가 너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 현실적으로 30대 초반에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당장 막 퇴사를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미래가 암울하잖아. 근데 이렇게 배당 투자를 해놓으면은 진짜 그냥 든든해. 내가 하던 일 클라이언트랑 좀 얘기가 좀 안 돼가지고 계약이 안 됐어. 그래도 조카 니랑 일 안 해. 그래 꺼져라 그냥. 나 쉰다. 나 발리 간다 하고 그래 버릴 수가 있다. 이게 좀 진짜 개꿀. 특히 업무 빡센 좀 대기업이나 이런 은행 쪽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들 퇴사하는 시기가 지금 제 나이 때 시점인데, 그러고서 많이들 후회하곤 하죠. 너무 일이 빡세가지고 나갔더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경력 단절되고, 퇴사 현실 치면은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쉬는 게 아니라서 좋다. 대신 집은 없다.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어. 그렇다는 거. 집 대신 배당주에 올인한 이 30살 디지털 노마드이자 디지털 백수인 저 윤석중이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되면은 여러분들 또 어떤 주식에 얼마만큼 투자되어 있는지 저는 뭐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이거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마치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럼 제가 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식은 올랐다가도 내리는 거고 내렸다가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제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3, 4천까지 꼬라 박혀도 받고, 지금처럼 막 본주가 몇천만 원 단위로 올랐던 그런 경험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해봤기 때문에 뭐 딱히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없고, 뭐 영원히 내려가는 주식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배당 포트폴리오 이렇습니다, 제 강의를 사십시오, 제가 존나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을 사지 말고 배당주 투자를 하는 거는 좋습니까 싫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처럼 사시려면은 해도 되고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종이었습니다. 안녕.